every day. This job familiar. 영화의 시작은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때 거리에서 유명했던 전직 갱스터 메러를 만납니다.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을 받게 되죠. 사실 메러는 6개월 전에 교도소에서 풀려났고 현재 보호관찰 중에 있어요. 경찰과 통화한 후 메러는 아들을 깨워서 곧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들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메러는 아들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냉담한지 물어봅니다. Get up. I feel like you got me locked up in a cage. 아들인 안톤은 메러와 함께 사는 게 불편하다고 대답해요. 메러가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안톤이 자유롭게 지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메러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안톤은 점점 메러에게 억제당한다고 느꼈어요. We in this. 그 말을 듣고 메러는 안톤을 위한 거라고 설명해요. 그는 자신처럼 아들이 길을 잘못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한 시간 후 리크와 그의 동생이 양아버지인 샘슨의 집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크 동생 그리고 샘슨은 모두 같은 강도 그룹의 일원이에요. 그들은 바로 금속 공장을 확인하러 떠납니다. 그곳은 그들이 강도를 일으킬 장소예요. See what your brothers got for us. Right, yeah. 같은 시간 메러는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있어요. 잠시 후 메러는 음료수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르기로 결정해요. 그가 음료수를 고르고 있을 때 갑자기 2명의 깡패가 계산원에게 돈을 뜯으려 해요. 메러는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바로 말하죠. 지금 당장 나가. 하지만 2 깡패는 화를 내며 메러에게 총을 겨누게 돼요. Let me just see this right quick. What the fuck you doing, nigga? 처음에 메러는 2 사람을 거의 때릴 뻔했지만 다행히 2 깡패는 상세게 쫓겨났습니다. 사장은 그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메러라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흑인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을 받는 전직 갱스터였습니다. 그 후 사장은 메러에게 다가가서 차에 타려고 할 때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 2명이 메러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 리크는 공장 지도를 주면서 공장 내부의 알람이 절대 울리면 안 된다고 강조해요. 알람이 울리면 플래티넘 금고가 자동으로 강철로 닫혀서 열 수 없게 되거든요. 리크가 모든 걸 설명한 뒤 샘슨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알았어? 리크는 여유롭게 대답하죠. 이 정보를 얻으려고 공장 직원들에게 몰래 알아내는데 1년이 걸렸어. 차트머. One just like it, right? 같은 시간 메러는 직장에 도착합니다. 알고 보니 메러는 그 금속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공장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절친한 친구인 보안 책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곳 TV에서는 최근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지난주에 몇몇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무참히 폭행해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그 경찰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안 책임자는 만약 판사가 관련 경찰들을 풀어주면 로스앤젤레스가 큰 혼란에 빠질 거라고 말해요. Hey yo, see if you walking. Send my
My love to the family, Joe. I will. 1992년에는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반감이 여전히 흔했어요. 그 뒤 메런은 금속기계 구역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요약하자면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모든 언론은 흑인 청년을 때려 죽인 경찰관들이 공식적으로 풀려났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순식간에 로스앤젤레스 사람들, 특히 흑인들은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이고 잔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흑인에 대해 항상 감상적인 법 집행 기관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릭은 즉시 그의 양아버지 샘슨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데, 샘슨은 갑자기 지금 당장 강도질을 실행하고 싶어 한다. 물론 혼란이 일어나면서 경찰은 다른 문제에는 부주의할 것이고 혼란을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방금 집 밖에서의 모든 업무 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릭은 동생에게 오늘 강도질을 할 테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메러서 씨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보안 책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메러서는 직원들이 휴가를 보내는 동안 공장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보안 책임자는 그와 외부의 보안 경비원 한 명이 관리자로부터 공장에서 경비를 맡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도도가 사는 곳에서 그들의 양아버지 샘슨은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샘슨은 러시아에서 2명의 새로운 구성원을 그들의 사명에 합류하도록 초대하고자 합니다. 처음엔 릭이 거절했습니다. 새로운 멤버를 참여시키지 않고도 팀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샘슨이 계속 고집하자 결국 릭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메러서는 아직 아이를 데리러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메러서가 흑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시위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메러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 아들 안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랫동안 찾았지만 안톤은 거기에 없었고 메러서가 집 밖에서 안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장면은 이제 금속 공장에 도착한 릭의 갱단에게로 바뀐다. 여기서 릭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밖에 있는 경비원에게 길을 묻는 척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됩니다. 릭과 도도는 경비원을 무력화시킨 뒤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한편 보안 책임자가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고 릭의 일행이 침투를 시작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보안 책임자가 음료수를 마시던 중 릭 일행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놀랐다. 여기서 릭은 경비원에게 싸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릭은 누구도 다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온 그의 아버지의 부하 중 한 명이 경비원의 머리를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릭은 갑자기 그 사람에게 몹시 화가 났다. 그 사람이 경비원의 머리를 죽여서는 안 되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양아버지인 샘슨이 릭을 진정시키려고 할 때까지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 뒤 메러서가 로스앤젤레스 외곽에서 아들 앤톤을 찾다가 깡패들의 우두머리를 만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깡패 두목이 안톤을 봤는지 물었다. 깡패들의 우두머리는 모른다고 했지만 안톤을 만나면 메러서에게 연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플래티넘 금고를 향해 나아가는 릭의 갱단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발견한 후 바로 금고를 털려고 했습니다. 이를 뚫으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